부동산 오늘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서울 강남 지역의 다세대 또 연립주택 매매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급증하고 또 매물 잠김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빌라로 눈을 돌린 주택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강남 지역 빌라촌이 공공주도의 정비사업 대상에서 빠지면서 향후에도 재개발을 노린 또 투자 수요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 호가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의 흐름, 분위기 잘 보시고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먼저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강남 얘기로 이어드립니다.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강남구 역삼동에서 오피스텔까지 지역의 힘이 강한 강남 얘기로 오늘 일부 꾸며드리도록 할 겁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시거든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강남 부동산 투자 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죠.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 박영신 소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3기 신도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제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 예고된 대로 7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거쳐서 이제 사전 청약 물량들이 확보가 됐고, 그 물량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발표된 지역이 인천구에 있는 계양 신도시입니다. 계양 신도시 내에 있는 3기 신도시, 그중에서 사전 청약 물량이 1,100가구 정도 됩니다. 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사전 청약을 한번 또 주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주택에 배당되는 물량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젊은 층들이 조금 노려볼 만한 지역이 아닌가. 물론 인천 지역의 계양 지역이 뭐 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아직까지 좀 어지러운 수준이라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6월 3일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첫 지구 계획 승인, 계획 승인이 떨어진 지역이죠. 그래서 일단은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요건 이제 사전청약 물량입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물량만 한 3만 가구 정도 되고요. 7월 달에 한 4,400가구, 그다음에 10월에 이제 9,100가구, 11월에 4,000가구, 그다음에 12월에 12,700가구 정도를 공급할 계획을 잡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주택 규모라든가 면적, 세대수, 추정 분양가 뭐 이런 것들, 계략 도면 이런 것들은 본청약 시기에 제공을 하겠다. 일단은 사전 청약이기 때문에 분양가라든가 면적, 세대수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 청약 때까지는 이제 확정된 것은 없다 보셔야 되고요. 분양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구 지정이라든가 지구 계획 승인, 그럼 지금 현재 지구 계획 승인은 떨어졌다는 거고요. 사전 청약이 이제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전 청약 후에는 사업 승인이 떨어지게 되고 착공을 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본 청약을 들어가서 공공주택 사업에 본 청약이 들어가고, 청약이 들어간 후에는 또 3, 4년 후 정도면은 이제 또 입주까지 가능한 그런 물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사전 청약 입지나 위치, 공급 물량을 좀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1, 2, 3, 4차까지 이렇게 포진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기존에 있는 현재 또 공급주택, 이제 주택 공급 지역 안에 또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위례 해서 총 4,400가구고요. 그중에서 이제 인천, 계양에 1,100가구, 이 중에서 신혼희망타운이 한 300가구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도 이제 남양주부터 지금 현재 3기 신도시라고 현재 발표가 됐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3차 같은 경우는 좀 변동사항이 좀 있죠. 과천의 주암지구가 지금 현재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취소가 돼서 실제적으로 이제 현 주민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자급자족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도시를 좀 만들어 달라는 요구하에 그런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하는 거를 이제 동의를 했었으나, 실제적으로 막연하게 이제 베드타운이 형성될 수밖에 없는 주택만 공급한다고 하니까 조금 반발을 했습니다. 그 반발이 주민들의 동의율이 떨어지고 주민들을 이기지 못했죠. 결론적으로 이제 취소가 되고 다른 지역으로 인근 지역에 3,000가구나 1,300가구 이제 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다시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로 발표된 거고요.
남양주 지역도 마찬가지. 남양주 부천부터 해서 고양부터 시흥, 그다음에 동작구라든가 구리 갈매 뭐 이런 지역들이 이제 향후에 1, 2, 3, 4차까지 해서 사전청약 물량들이 이제 계획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과천의 주암지구처럼 좀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는 물량들도 상당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 지역에 지난해 8월 달에 발표된 내용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 지역에 27개 지역을 지정을 해서 그 지역에 택지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노원구 태릉이라든가 아니면 현재 서초구에 있는 조달청 부지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에 발표된 내용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문제가 또 돼서 이 주택 공급하기가 좀 쉽지가 않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사전청약 이제 인천 계양신도시가 이제 17,000가구 정도 주택을 공급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사전청약 물량이 1,100가구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기 신도시로 포함된 거죠. 그래서 판교 1.7배 규모의 일자리라든가 여의도 공원의 4배 규모의 공원 녹지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다 3기 신도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들은 대부분 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현재 택지개발지구, 공공택지가 대부분이고요. 공공택지지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청약도 같이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000가구 중에 현재 계양신도시 같은 경우는 35% 정도를 현재 7개 블록으로 나누어서 공공임대주택, 특히 통합임대가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임대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임대 이런 것들 다 통합을 한 어떤 임대주택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분양주택이 2,800가구 정도 요 6개 블록. 그래서 1,050호는 현재 7월 사전청약 조기 공급을 한다는 내용이 이렇게 구체로 잡혀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물량들이 다음 달에 이제 사전청약 경쟁률이 또 얼마가 될지도 한번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조건이 되는지도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 내가 그 조건에 해당되는지도 또 따져 보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 계양의 사전청약 계획은 2021년도 7월에 사전청약 1,100가구, 2022년도 내년이죠. 조선공사 착공을 하고요. 2023년도 본청약 그리고 계획은 2025년도에 최초로 입주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앞으로 한 4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요. 4년 안에 과연 지금 현재 신혼희망과 공공분양이 저렇게 존재하는 실제적으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물량들 빠르게 공급이 될 수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년 안에 착공을 해서 2년 정도 안에 그러면 실제적으로 공사 기간이 2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부실공사죠. 너무 빠른 공기를 맞춰서 빠른 기간 안에 완공을 하려다 하다 보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조금씩 이제 하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라고 또 예상을 해봅니다. 인천 계양신도시를 잠깐 말씀드리면 전세 면적이 100만 평, 여의도의 1.1배 정도 되고요. 전세 세대수가 17,000가구, 공공주택단지가 27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수요는 38,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녹지율이 27%, 자족 기능이 한 22%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의 1.7배다. 규모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판교에 현재 테크노밸리에 자리 잡고 있는 기업체들이 또 다른 기업체들이 이 지역을 또 선택할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한지 그 고려를 또 많이 해봐야 될 필요 있고요. 자족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말 그대로 마찬가지로 과천 주암지구처럼 베드타운으로 전략한다는 얘기는 실제로 그 지역에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기반 시설이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잠만 자고 현재 출퇴근하는 수요들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그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도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경우도 뭐 국공립 어린이집부터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토지 이용 계획 보게 되면 주거 기능이 25%, 자족 기능이 22%, 녹지 27%, 공공시설 용지가 26%인데요. 절반 정도가 공공주택입니다. 절반 정도 공동주택단지 27개 블록이고요. 절반 정도가 민간주택을 차지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이 한 2,800가구, 공공임대가 6,000가구, 민간주택이 7,600가구, 민간임대가 628가구 정도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사전청약 물량이 이제 1,100가구, 3기 신도시에 들어가 있는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제가 이쪽 지역의 교통망이 좀 어지럽기 때문에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대중교통망과 도로교통, 그다음에 대중교통망과 연결된 도로교통들을 현재 개선을 하겠다. 국도 등을 확장을 하고 연계도로를 신설을 하고 그리고 현재 SBRT라든가 신교통수단을 신설을 해서 현재 가깝게 연결된 지역들부터 해서 인근 지역으로 현재 갈 수 있는 교통 여건을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현재 계획되어 있는 부분만 봤을 때도 저렇게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적으로 3기 신도시와 연결된 GTX 노선들, GTX D 노선 같은 경우도 이제 부천까지 연결되는 걸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지역의 교통망 개선 사업이 시급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년 안에 말씀드린 대로 5년 안에 4년 안에 공사를 끝내서 입주까지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사를 해야 되고요. 교통망 개선 사업은 4년 안에 정말로 천지가 개벽하지 않는 한 그 교통망 개선 사업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초 입주를 한다고 치게 되면 예상하게 되면 굉장한 교통난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공공분양 입주자 선정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기준에 맞는 부합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공급 부분에는 실제적으로 현재 다자녀가 10%, 기타 10%, 노부모 부양이 5%, 거기에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가 한 55%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혼부부이거나 생애 최초였을 때 또 청년이었을 때 여러 가지 여건들이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일반 공급이 15%이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은 본인한테 잘 맞는 조건이고 소득이라든가 뭐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던 기간이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잘 따져보시고 내가 정말 이 지역에 청약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전 청약했을 때 소득이 증가되는 부분은 지난번에 발표된 내용과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사전 청약의 어떤 실제적으로 소득, 자산 등의 자격 심사 요건은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신경을 쓰지 않고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고요. 당첨 자격 취소 같은 경우는 현재 세대 구성원, 그 세대 구성원이 현재 내가 아니더라도 세대 구성원 중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또 다른 주택 분양 또는 해당 주택 건설재 우선 공급 의무 거주 기간 2년 정도 되죠. 의무 거주 기간을 불충족했을 경우에는 당첨 자격이 취소된다 보셔야 되고요. 또 사전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다른 공공택지지구로 본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 있고요. 본청약 신청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본청약을 하는데 제약은 없다라는 얘기고요. 당첨자는 언제든지 또 당첨자가 포기를 가능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이 되긴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당첨자가 포기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은 조금 더 미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약자 지위로 입주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별도의 계약금 등 이런 것들 자금이 필요하지 않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 사전 분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보여지는 부분도 실제로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떤 그 대금 납부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이 제한이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내가 그 조건이 된다 한다면은 3기 신도시가 이제 뭐 앞으로 올해만 해도 3번, 4번 정도 사전 청약을 하기 때문에 여러 지역을 거쳐서 그 지역에 내가 가까운 지역,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부터 먼저 사전 청약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번호도 열려 있고요. 또 이제 소장님과 또 상담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소장님 직접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어지러웠던 때가 있었나 하고 뭐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정리라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정부로 이제 그 어떤 이 지금 현재 관련된 문제, 현안들은 현재 다음 정부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들이 어떻게 되는가, 또 부동산 투자의 최선책은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가라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고민거리가 있으시다면 전화로 또 문자로 상담 뭐 연결해 주시면 언제든지 그때그때 바로 답변 드리거나 전화로 연결해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이제 최선책을 알아보는 또 상담도 놓치지 마시고요. 서울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도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강남 얘기로 이어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만나보실 지역은 서초구 서초동으로 가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2호선, 3호선 교대역과는 걸어서 9분 정도, 시세가 5억 4천에서 6억 5천입니다. 지금부터 서초동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거주하기 정말 좋은 곳이죠. 서초동입니다.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주거 지역의 편의성은 실제적으로 그 주변 환경입니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정말로 주거지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데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서초동 지역에 고급 주택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주변에 현재 실제적으로 고위직 공무원들도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변이 쾌적하고 뭐 거주하기 편의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요.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되게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2호선, 3호선 교대역부터 3호선 남부터미널까지 이용하실 수 있고요. 다세대 주택 실준액 40.55제곱미터에 또 테라스가 또 별도로 있는 호실도 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시고요.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급 주택가에 플러스 알파로 8학군 수요까지도 있는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거 환경 워낙 좋고요. 개발 호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희소성이 높은 또 신축 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부분이고요. 또 보유하거나 거주하거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투자 가치가 높아지고 강남 서초 일대는 현재 집을 지을 만한 토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굉장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있는 조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가로지르고 있는 경부고속도로가 곧 지하화 사업이 착공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현재 서초 IC와 반포 IC 구간이 가장 커지면서 주거지 상업지로도 개발되기 때문에 그만큼 현재 강남과 서초를 연결하는 연결 지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현재 장제터널이 개통되면서 서초 방백권역까지도 현재 개발의 축이 이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주변에 서초 우성이라든가 무지개 신동아 이런 재건축 단지들 유일한 단지죠. 현재 강남역 일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변에 또 시세들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도 크게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현재 고등학교, 중학교 굉장히 좋은 학군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군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일 수밖에 없고요. 그만큼 주변에 현재 쾌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해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다양하게 더 거주 편의성이 높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세비섬부터 연결되는 예술의 전당까지 연결되는 아트밸리 가로수길 코로나 사태만 아니었다면 벌써 다 끝났을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보시게 되면 관광 쇼핑 활성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들이 특화된 거리가 조성이 될 거고요. 상권 확대로 인해서 그 주변이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아진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술의 전당부터 법원단지, 종합병원부터 해서 주거 편의성들까지 인프라 구축이 워낙 잘 되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현재 지상 구간을 현재 지하화하고 지상을 현재 저렇게 개발하겠다라는 거죠. 공원 시설과 현재 주거 상업 시설을 만들어 주는데 그 중에는 서초 IC 구간부터 반포 IC 구간이 가장 크죠. 복합 문화예술단지 주거 상업시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주변 시세가 월등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테헤란으로 연결되어 있는 삼성과 롯데도 곧 이제 착공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착공 계획이 잡히게 되면 그 주변에 상업시설과 유통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직장인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테고요. 테헤란로와 강남대로 주변에 또 재건축 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복잡 다양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실제 남부터미널역 주변은 봤을 때 전철역 완전 초역세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오래된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현재 실질적으로 봤을 때 주변 환경도 좀 어느 정도 훼손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 부지가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빌딩, 영화관, 터미널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청년 임대주택까지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입니다. 현재 역세권 고밀도 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고요. 전세는 4억 5천만 원부터 5억 2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월세 같은 경우도 보증 3천만 원, 월 120에서 15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1천만 원부터 2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예상하고요.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강남 서초 지역의 다세대 주택 실제로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물건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초구 서초동에서 다세대 주택 만나봤습니다. 아래 번호 전화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상담 가능하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지역, 이번에는 강남구 역삼동으로 옮겨가겠습니다. 2호선 역삼역과 가깝고요. 걸어서 3분 거리에 만나볼 수 있는 역세권입니다. 오피스텔이고요. 시세가 3억 1,700에서 4억 6,300.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남구 역삼동입니다. 오피스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교통노선은 이제 2호선 역삼역과 강남역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딱 정중앙에 있는 위치한 어떤 오피스텔이고요. 주거와 업무까지 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 가능하고요. 또 현재 임차 수요를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입니다. 또 임대가 많이 나가고 입주를 현재 실질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건상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그 불안감은 해소가 되는 물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피스텔 전용 26.19제곱미터 실제적으로 이제 5평, 7평, 8평 이렇게 소형 오피스텔이다. 이 주변이 대부분 다 그래서 테헤란로 주변이 대부분 소형 오피스텔들이 많기 때문에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죠.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 물론 부가세는 별도고요. 예상 실투자 금액이 5,700만 원부터 8,300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직장인 수요에 항상 끊임없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또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4차 산업과 미래 산업을 주도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그만큼 현재 꾸준하게 임대 수요가 만들어질 거고요. 개발 호재가 또 동서남북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지하 구간까지도 개발되는 지역이죠. 지속적으로 미래 가치가 상승하고요. 풍부한 상권이라든가 다양한 직업군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업무시설 밀집되는 부분으로 공실이 없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테헤란로 실제적으로 현재 전철역과 연결된 강남역과 역삼역, 선릉역, 그다음에 삼성역이 연결되겠죠. 봤을 때는 강남역에서도 현재 도보 3, 4분, 또 테헤란 역삼역에서도 3, 4분 정도 거리고요. 대로원 바로 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남역에는 이제 신분당선 연장선이 이제 곧 완공을 앞두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더욱더 많아질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롯데와 삼성이 바로 저 자리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강남대로와 테헤란로 연결된 지점 그리고 또 국제로 복합지구가 개발되면서 이 주변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각 전철역 주변에 있는 상업지역들이 굉장히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잡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는 월등히 높아질 거고요. 그 주변에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현재 그 주변에 어떤 기업체들 들어오는 거 보시더라도 IT 기업이라든가 최첨단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젊은 층 인구 2030 세대들의 젊은 층 인구들의 직장인 구조가 워낙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인구들도 많고요. 혼자 사는 인구들이 많다는 얘기는 소형주택이 당연히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인구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 강남 역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임대를 놓을 수 있는 조건들, 투자 여건들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는 실제적으로 전철역과 연결된 현재 초역세권이면서 그 주변에는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이 연결된 지역도 있고요. 거기에 또 광역교통 버스망부터 현재 경기권역으로 빠져나가는 광역교통 버스망들이 대부분 다 강남역 주변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는 생활 인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강남역 주변에 대형 상권이라든가 조금만 더 걸어가게 되면 또 그 주변에 또 먹거리 시장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들이 항상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그만큼 인프라 구축도 잘 돼 있고 관공서라든가 기타 시설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지역에 또 오랫동안 거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 주변 시세가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월등히 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공통점이 뭐냐면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떨어진 적이 없이 그냥 쭉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수익형 부동산이다 이렇게 치부하기 좀 어렵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세 차익도 가능한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제 곧 완공 날짜가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와 숙박시설과 업무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지는 예전에 르네상스 호텔만 있었던 부지가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업무와 숙박시설, 업무시설이 같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직장인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주변에 또 임대 수요를 자극하는 또 수요들이 그만큼 급증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동 복합개발지구는 뭐 당군 이래 강남에서 가장 크게 개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탄천을 중심으로 송파, 그다음 건너편 쪽에 한강 정비권역부터 해서 현재 영동대로 통합개발을 통한 또 지하구간 개발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무역센터가 중심이 되는 국제로 복합지구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따라서 당연히 직장 인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현대자동차는 지금 현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시장, 컨벤션, 공연장, 호텔, 판매시설,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진다. 기타 업무시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현재 다른 업종에 있는 종사자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100만 명 이상 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지하구간 개발을 통해서 영동대로 통합개발, 현재 GTX A노선, B노선, C노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통합 환승센터가 삼성역에 생기는 거고요. 그만큼 6층까지 개발되면서 그 주변이 환승장과 연결된 또 상권이 더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는 복합개발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역에서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까지 현재 상업지역으로 된 표시된 부위 상업지역인데요. 상업지역들이 대부분 다 용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토지 가치가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만 원부터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 정도 전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은 5,700만 원에서 8,300만 원이고요.
월세는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이상, 130에서 135만 원까지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출 금액은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보여지고요. 5,700에서 1억 300만 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고요. 여러 개 보유하시면서 이걸 수익형으로 또는 차익형으로 또 갈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테헤란로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삼동 오피스텔까지 오늘 강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아래 번호도 열려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과 함께 세미나 정보 상담 안내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네, 코로나가 조금 이제 정리 국면으로 돌아서게 되면 이제 세미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죠. 이제 전화 상담으로만 진행하고 있는데요. 또 문자 상담이라든가 이런 것들 필요하실 겁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련된 내용들 어떤 것도 상관이 없고요.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 그 고민들의 상담을 통해서 해소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현재 전화로는 너무 답답해서 전화 통화를 해서 고민 상담이 해결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또 내방하셔도 되니까요. 실제로 오셔가지고 예약을 잡아주시면 그런 부분 가지고 또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고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고 문자나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1:1 상담 관련해서도 안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4시 26분 49초, 50초 됐고요.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셨으면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전화 가능하니까요. 메모해 두시고요. 자, 이제 2부 넘어왔습니다. 2부에서도 역시 두 곳이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지역 좀 일러드릴게요. 먼저 가실 곳은요. 학군의 메카 양천구 목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청량리역 주변으로 이 지역도 핫하죠. 동대문구 용두동에서 투룸 다세대까지 2부도 함께해 보십시오. 자, 먼저 가실 곳은 양천구 목동 기다리고 있네요. 다세대 주택 만나보실 거고요. 위치는 9호선 등촌역, 염창역 동시에 이용 가능합니다. 시세가 1억 5,500에서 1억 6천 잡혀 있고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천구 목동 얘기로 시작합니다. 이분과 함께 할게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 부동산이라고 하면 거의가 이제 어느 쪽에다가 이슈가 있을까라고도 고민들 하시는데 소액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의 효과가 크게 날 수 있는 지역, 요즘에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인해서 공공재개발로 굉장히 많이 발표들을 많이 했습니다. 노후도가 몇 프로인지 또 내지는 그 대건축에 의한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의 몇 년 후에 개발이 될지라는 굉장히 관심도가 많으신데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양천구 목동 다세대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그 양천구 목동입니다. 양천구 목동이라고 하면 30년, 40년 노후가 되어 있는 빌라촌에 있는 그런 아파트 다세대인데 지금 현재 염창역 급행역이죠. 역세권에서 도보를 한 5분 정도에 있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전용 면적이 24.46이지만 지금 현재 여기가 지금 현재 1억 5천에서 1억 5천5백에서 1억 6천까지 가는 그런 시세에 적용됐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그야말로 양천구에서 2억이 안 되는 지금 현재 그 가격이 형성돼 있다라는 부분,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부분 관심을 가져볼 만한데 투자는 5천만 원 미만입니다. 3,500에서 4천만 원 투자이고요. 우리가 3천에서 4천만 원이라고 하면 굉장히 소액 투자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그야말로 증여를 한다거나 자녀들한테 또 내지는 그동안에 조금 모아놨던 그런 부분들을 어디다 투자할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양천구에 지금 보면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들 요즘에 굉장히 예민하게 굴지요. 1가구 2주택, 3주택이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굴고 계시는데 공시지가 현재 1억 미만에는 이렇게 주택 간주로 지금 따지지를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그 취등록세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1가구일 경우에는 1%에서 3%까지 적용이 되지만 2가구일 경우에는 8%이고 3가구일 때는 12%까지 적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주택으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1%에 달하는 그런 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목동에는 지금 풍부한 주거 환경으로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가 되어 있는 건물이긴 하지만 역세권이고 생활의 인프라에 대한 부분, 학군에 대한 부분 목동은 최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목동에서 우리가 그 직장을 다닌다거나 학교를 우리가 다닌다고 그랬었을 때 여의도 마곡 업무단지 여기가 바로 9호선이고 5호선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벨리에서 직주 근접지에 입지되어 있는 그런 그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의도 가깝고요. 마곡 업무단지 가깝고 쥐벨리까지 정말 사방으로 직장군이 포진해 있는 곳입니다. 자, 양천구 목동. 여기에 더불어서 목동을 대표하는 또 명문 학군까지 만나볼 수 있거든요. 주변 분위기 지도 보면서 한번 둘러볼게요. 네. 이렇게 지금 현재 목동입니다. 양천구지요. 양천구는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파트 단지가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지금 현재 오래된 빌라의 단지가 구성이 되어 있죠. 아파트 단지에도 지금 현재 토지 거래 제한 구역으로서 지금 현재 묶여 있는 상태라서 거래가 지금 불가하고요. 주거 밀집 지역이긴 하지만 오래된 지금 현재 다세대 촌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한참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지 조건이 본다면 9호선입니다. 황금노선이죠. 9호선에 대한 부분은 염창역 내지는 둔천역에서 가운데에 지금 현재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강남을 간다거나 올림픽대로를 타고 서양 고속도로를 탄다거나 또 내지는 시내를 접근을 할 때 이런 부분에 굉장히 논스톱으로 가서 20분이면 어디든지 닿을 수 있는 그런 목동의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는 이미 학교입니다. 학교에 대한 부분이 여기가 8학군에 적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강남구와 목동, 양천구에 대한 부분을 학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이곳에 지금 현재 모건천의 한가랑보라든가 이런 학군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목동이라고 보시면 돼서 앞으로의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에 대한 부분과 빌라촌에 대한 부분이 개발이 된다면 같이 어우러서 갈 수 있는 목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목동은 지금 이렇게 빨갛게 지어져 있습니다. 한강변이 바로 곁에 있고 우리가 이제 그 전철을 간다라고 하면 9호선으로 간다라고 하면 강남까지 20분이면 닿습니다. 우리가 고속으로 가는 그 9호선이기 때문에 20분이면 닿고 여의도에 대한 부분도 8분이고 홍대 상권이죠. 홍대에 대한 부분이 상권이 지금 현재 15분이면 닿을 수 있고 상암의 DMC라는 부분이라든가 마곡의 그 지금 현재 산업단지라든가 김포공항이라든가 여기에서 뭐 인천공항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지금 현재 강남까지 공항까지는 20분 내에 닿을 수 있게끔 모든 교통편이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는 지금 현재 양천구 목동입니다. 하나를 더 본다면 지금 현재 이렇게 양천구의 목동 아파트 지금 신시가지죠. 신시가지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호선, 5호선, 9호선 모두 우리가 전철망을 이렇게 그 다 어디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이곳에 지금 현재 많은 지금 현재 그 재건축으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했죠. 그래서 통과한 지역이 있고 또 탈락된 지구도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너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제한구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거래는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 하지만 여기에서 또 하나의 경전철, 목동선의 경전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가 더 추가될 때 지금 움직이지는 않고 있지만 아마도 숨쉬고 좀 이렇게 그 잠재우고 있다가 딱 오픈해서 토지거래 제한구역이 풀린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마도 또 아파트 가격이 상승돼 있을 거라고 보고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 아파트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렇게 그 격차가 높게 따라갈 수 없게끔 지금 올라가다 보니까 빌라에 대한 부분이 같이 따라가서 올라가는 그런 그 구조로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북 횡단선이라는 이런 부분이 목동은 뭐 강남이나 또 내지는 그 마곡이나 또 여기에서 뭐 상암이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철망도 잘 돼 있고 지금 현재 그 뭐 교통망에 대한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잘 돼 있습니다. 하지만 강북을 가려면 거의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강북 횡단선이 지금 들어가는데 목동에서부터 지금 현재 청량리까지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1시간이 걸렸던 그런 부분들이 20분이면 목동까지 올 수 있게끔 어느 노선이든지 다 환승될 수 있게끔 지금 현재 이렇게 구조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 횡단선이 지금 개선이 될 것이며 9호선입니다. 9호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데 여기에 GTX라든가 KTX라든가 해서 모두 13개의 노선이 환승할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이 강북 횡단선이 들어가면 목동은 또 하나의 교통망으로 인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된다라고 했는데 2028년도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것만 된다면 지금 현재 노후되어 있는 빌라촌에 대한 부분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28년 정도 돼서 이렇게 또 하나의 그러니까 강북 횡단선에 지금 현재 신설 노선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또 하나 획을 긋겠죠. 해서 지금 현재 신월 IC에서부터 여의도까지 가는 부분이 지금 현재 지하 사업으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천에 가려면 또 내지는 부천을 가려면 목동에서 교통체증이 입구에서부터 밀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여의도에서부터 인천까지 가는 부분을 4차선으로서 지금 현재 하이웨이로 지금 현재 지하로 들어가거든요. 이랬을 때 너무 우리가 신월 IC 가는 데까지도 사실은 40분에서 50분, 1시간까지 걸리지만 요게 지금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 20분이면 갈 수 있게끔 지금 현재 굉장히 노선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이 2021년도 금년도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하면 교통망이라든가 또 내지는 전철망이라든가 다 갖춰져 있는데 지상에는 이렇게 공원화가 되고 지하로 지금 서브웨이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지하 사업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월드급 신설 대교죠. 한참 공사를 해서 금년도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예정이 있는데 6차선이죠. 너무도 그동안에 우리가 성산대교라든가 가양대교를 너무 밀려서 한번 빠져나오는데 거의 20-30분이 걸립니다. 근데 가양대교와 지금 현재 성산대교를 분산해 줄 수 있게끔 여기에 지금 현재 월드급 대교가 지금 현재 들어가면 강변북로라든가 올림픽도로라든가 또 내지는 주변에 지금 현재 외곽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수혜를 입으면서 빨리 나갈 수 있게끔 발전 요지가 되는 월드컵 지금 현재 신설 대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계획 갖고 있는 호재거리가 풍부한 양천구 목동 얘기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금액적인 구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대표님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지금 현재 목동에 있는 부분인 건데 역세권입니다. 여기에서 1억 5,500에서 1억 6천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을 1억 2천에 지금 전세가 들어있는 상태인데 장점이라고 하면 지금 주거에 지금 현재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매력이고 취등록세가 1%입니다. 무조건 1%에 적용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임대사업자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1%면 저 거의가 지금 현재 1억 5,500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1억 5,500이라고 하면 1%라 그러면 150만 원이면은 취등록세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할 만하다라고 하고 너무 이렇게 노후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빠르게 2-3년 안에 모든 게 다 지가가 올라가고 또 5년 안에는 충분하게 2배, 3배도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실투자 금액은 3,500에서 4천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금액적인 구조, 양천구 목동 얘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갭 투자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렇게 누구나 다 아실 만한 핵심 지역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서울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시면 자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다음 지역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청량리 개발 사업의 그 호재를 고스란히 받아오는 동대문구 기다리고 있어요. 용두동 갑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신설동역, 제기동역, 그리고 청량리역 가까운 곳입니다. 시세가 4억 3,500에서 4억 4천만 원 정도.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량리 하면 우리가 노후됐다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동대문구 용두동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하나하나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 2차 도심 공공 재개발로 인해서
발표가 났지요. 동대문구는 두 곳이 났습니다. 청량리하고 용두동하고 두 곳이 나서 앞으로의 가치가 지금 이제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노후도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또 역세권이고 우리가 신설역이라든가 재기역에서 도보로 한 뭐 4, 5분이면 닿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재개발에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용두동 투룸 다세대입니다. 여기서 용두동이라고 하면 1호선, 2호선이죠. 1호선에서 또는 이제는 2호선에서 충분하게 우리가 신설역에서 역세권이라고 보면 1호선 재기역에도 같이 맞물려서 우리가 4분, 5분이면 닿을 수 있는 아주 그 대로와 맞물려 있는 그런 그 다세대인데 투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세대 수는 15세대인데 용두동이라고 하면 노후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로 인해서도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만 발표가 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을 놓고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뭐 앞으로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고 실사용 면적이 48.13이면서 모든 부분이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가 다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풀옵션으로 갖춰져 있지만 이 건설회사에서는 많은 지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세밀하게 또 나름대로의 자재라는 부분들도 신경을 써서 했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투자금이 4억 3,500에서 4억 4천입니다. 평수를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실사용 면적은 한 15평에 달하는 그런 면적이고요. 투룸입니다. 실투자금은 5,500에서 6천만 원 가능하시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본다면 지금 우리가 청량리에는 엄청난 대형 개발이 있죠. 대형 개발로 인해서 거기에 따르는 수혜가 청량리, 제기동 또 내지는 신설동 이렇게 세 개의 동대문구로 갖춰져서 이렇게 지금 대형 개발이 따르는데 이걸로 인한 지가 상승이 너무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청량리에는 지금 65층이라든가 59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거의 13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여파로 인해서 수혜는 충분하게 입을 수 있고 우리가 1호선이라든가 2호선, 경의선, GTX, KTX 이런 부분도 있지만 여기가 분당선, 2호선 모두 다 있기 때문에 경춘선, 경의선 이런 부분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횡단선이라든가 강북 횡단선이라든가 면목선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더 추가가 된다면 많은 우리가 교통망 중심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청량리에는 지금 현재 세 개의 큰 역이죠. 청량리, 서울역, 용산 세 개의 핵심 중심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변이 많은 여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우리가 시내 중심지에서도 직장인들이 종로라든가 동대문이라든가 강화문 나가는데도 논스톱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하나 더 플러스를 한다면 대학교죠. 고려대학이라든가 경희대학이라든가 외대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또 바로 옆에 있는 한양대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거의 대학교가 여기 한 뭐 10개가 넘는 대학교가 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또 내지는 뭐 학생들, 지방 학생들 충분하게 수요는 넘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장인 수요 많고 학생 수요 많은 곳입니다. 공실에 대한 걱정을 좀 이렇게 좀 덜어놓고 내려놓고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주변이에요. 저희가 지도 보면서 주변이 어떠한지는 직접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청량리이죠. 청량리 일대는 지금 현재 엄청난 대규모로 인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라는 곳에서 지금 현재 65층이 되는 65층 5개죠. 4개 지금 플러스 하나 호텔까지 하나 들어가는 부분까지도 모두 5개가 들어가고 있는데 65층짜리 우리가 낮은 건물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가 여의도에 63빌딩 들어갈 때 지금도 우리가 올림픽대로라든가 강변북로를 지나갈 때 63빌딩을 보면 와 그래도 멋있다 이렇게 큰 건물 높은 건물이 있구나라고 하지만 청량리에 이런 부분들이 5개가 들어간다라는 이렇게 해서 대규모 개발이 있고 또 여기에서는 또 59층짜리죠. 59층짜리가 4동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자인이라는 지금 현재 건설회사에서 지금 현재 거의 한 1200세대가 되는 그런 아파트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의 일대는 대규모이고 그 주변은 또 하나 여기에 버금가게 해서 오피스텔이라든가 또 내지는 다세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후죽순으로 쭉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인구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청량리역입니다. 이 청량리역에는 뭐 지금 현재 GTX에 대한 부분이 핵심적으로 많이들 말씀을 드립니다만 GTX로서 인해서 어디든지 20분이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지금 중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시내를 나간다 해도 1호선이고 신설동에서 제기동입니다. 1호선 신설동의 제기동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같이 엮어서 가지요. 같이 엮어서 하나로 본다라고 하면 이 동대문구는 여기까지의 이런 동대문군에 대한 부분이 같이 우리가 그 개발하는 그런 부분이고 현재는 지금 아파트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재건축도 지금 개발이 지금 발표가 난 부분도 있고 또 재건축도 지금 현재 발표가 난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도 천지교육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청량리 주변의 용두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청량리에는 뭐 학생들 또 내지는 교수님들 또 대학교가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동대문구 또 내지는 중량구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서울시립대에 지금 현재 바로 눈에 비춰지는 것만 해도 8개, 9개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 벗어나서 동대문구하고 종로까지 간다라고 하면 거의가 10몇 개가 되는 그런 대학교로 포진되어 있거든요. 다 큰 병원, 큰 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기관의 임대차 수요도 충분한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학교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학교로 인해서도 그 주변은 또 나름대로의 병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의가 다 대학교에 포진되어 있는 대학병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곳의 인구는 하루에 유동인구가 한 곳에만 지금 현재 이쪽만 해도 지금 60만 인구가 넘습니다. 이런 만큼 인구가 많은 것만큼 시내 중심에는 업무지구로서 100만 인구의 유동인구고 또 청량리에는 상인들로 인해서 거의 유동인구 또 학생들까지 해서 60만 인구가 됐었을 때 이만큼 많은 인구가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옆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서울의 대표적인 아주 도매시장입니다. 청량리에 지금 경동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량리 시장, 경동시장, 양령시장, 또 용두시장 이런 부분들이 서울에서 아주 대표적인 도매시장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너무도 큰 병원입니다. 여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상인들 이렇게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충분하게 임대 수요는 있고요. 하루의 유동인구 우리가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도 같이 재래시장까지도 있지만 같이 어우러져 있는 그 청량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청량리에는 재정비 추진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청량리가 지금 펜스를 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의 그 부분은 또 여기가 거긴가 보다라지만 아마도 그 펜스 치고 이게 65층짜리 들어갔었을 때 아마 그때 변신되는 모습은 앞으로 한 2년 후면 여기가 이제 준공이 날 그런 예정입니다만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이렇게 지금 현재 65층짜리 4개 동이 들어가고 호텔이 들어간다라고 그랬죠. 오피스텔. 이 정도의 지금 롯데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동부 청가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나 더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재정부 촉진지구라고 해서 지금 청량리를 놓고 본다면 동부 청가시장에도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롯데나 한양수장이나 별도로 놓고 보면 동부 청가시장에도 여기도 59층짜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59층짜리에 지금 현재 4동이 되어 있다라고 봤었을 때 앞에도 뒤에도 옆에도 모두 다 이렇게 쭉쭉 이렇게 여의도와 같은 또 내지는 삼성동, 강남의 삼성동과 같은 그런 변신이 될 수 있는 청량리라고 보셔서 이렇게 동부청가시장에 또 내지는 정릉, 답진리, 뉴타운이죠. 이미 아파트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재건축으로 인해서 되지 않은 그런 뉴타운에 지금 아파트들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면서 재정비 촉진지구로서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해서 3곳이 모두 들어간다라고 하면 청량리 진짜 볼만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청량리는 중심이죠. 청량리 역의 중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호선, 2호선, 경의선, 경춘선, KTX, GX, B노선, 신호선 하고 60개 노선이 들어간다라고 그랬었을 때 여기는 분당선이죠. 경전철 또 내지는 ITX 춘천까지 가는 경춘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뭐 파주 운정까지 신도시, 양주, 동춘천 어디든지 20분이면 다 할 수 있게끔 청량리만 딱 가기만 하면 이게 노선들이 다 이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호재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호재 많은 동대문구 용두동입니다. 자, 이제 금액적인 구조 투자 전략 세우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네, 용두동에는 지금 현재 5구역, 6구역이 아파트가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재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재 거기가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는 투룸이라는 지금 현재 다세대 신축이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한 매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4억 3,500, 4억 4천입니다. 해서 지금 전세를 지금 예정을 한다면 3억 8천 예상한다면 뭐 실투자 금액은 우리가 5,500에서 6천만 원이면 충분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갭 투자하시려는 분들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상담 안내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올 한 해 부동산, 유망 부동산을 알아보는 시간 기다리고 있어요. 게다가 현장 직접 가보실 수 있는 임장 활동까지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후 2시에 마련이 되니까요. 전화 주셔서, 선착순이에요. 전화 주셔서 예약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방금 전 그 세미나 관련해서 또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부분은 아래 번호 열려 있습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